제가 정말 회로를 막 2, 3일에 한 번씩 다니고 이사가 되다 보니까 정말 자료를 잘 준비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이제 제 생각 아우라로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제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왜 그런지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님이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물은 영혼과 육체의 정보를 교환하는 에너지 센서이자 안테나, 인연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 깨달음으로 이끄는 신의 사랑 물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직이다, 초직. 처음에는 굉장히 막연했어요. 물과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물 하면은 많은 수련단체를 쓰거든요. 치유 물질이나 수련 물질로. 근데 그렇게만 한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런 되게 혁신적인 방향성이 잡혔는데 불과 이틀 만의 일이라 제가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영혼이 스스로는 완성을 하지 못하고 몸을 통해서만 근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요. 육체를 통해서만. 근데 육체의 70%가, 신생아는 95%가 물이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일단 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물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일단 성질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물에는 과학자들도 손을 들었어요. 물을 물리적으로 보자면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에너지적으로 보자면 이런 성질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밝힐 수가 없어요, 물은.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물은 미지의 세계고 전체적인 과학으로만 밝혀낼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물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되게 신을 닮은 물질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됐는데, 일단은 물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말하고 생명의 별을 찾을 때 항상 물이 있느냐부터 묻잖아요. 물에는 생명을 품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 물리적인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하냐면, 그 물을 일단은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물리적 성질과 에너지적 성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성질 속에서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 성질을 가장 크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성과 유동성,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구도 70%로 돼 있어요, 우리 몸도 70%고. 그러니까 지구도 소우주라고 하고, 생명의 별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물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외부적인, 이렇게 충격이라든지 반응이 왔는데, 깨져버리거나 변화해버린다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안정성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물의 구조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모든 분자 중에서 가장 강한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전자잖아요. 전자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8개가 돼야지 가장 안전한 건데 수소는 6개의 전자만 가지고 있고 수소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을 서로 내놓으면 8개가 되고 수소도 안정적인 2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 쪽으로는 마이너스, 수소 쪽으로는 플러스의 약간의 극성을 띠게 돼요. 이걸로 인해서 물 분자와 다른 물 분자가 만났을 때 이 플러스 쪽으로는 산소가 조금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원자 안에서는 결합력이 강하지만 분자끼리는 쉽게 부스러지기 쉬워요. 분자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은 이러한 가장 가볍고 단순한 원소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이런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물질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실온에서
액체, 기체, 고체를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벼운 물질로 뭐 황화수소라든지 뭐 아모니아라든지 요즘에 많은 불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뭐냐면 실험에서 다 기체예요. 왜냐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거의 5도에서 10도, 15도밖에 안 돼요. 이거 뭐냐면 고체에서 액체로는 한 영하 몇 도에 됐다가 액체로 되면 조금만 열을 가거나 에너지를 가하면 분자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생명이 이루어졌다면 완전히 이게 어떻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되게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유동성,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세포 처음에 수정란이 있으면 이게 수정란도 95%가 물이거든요. 어떤 조직과 조직이 결합하고 에너지 대사를 하고 하는 게 다 물에 떠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뭔가를 운반하고 대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흐르게 하는 그런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구 물질, 우주 물질 중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순환하는 건 물밖에 없어요. 색상은 색상대로 이렇게 아모니아 이렇게 있잖아요. 물은 수증기가 됐다가 물로 됐다가 만물을 먹여 살리고 바다로 갔다가 다 수증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유동성을 가진 놀라운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항상성은 뭐냐면 생명의 가장 큰 조건인데, 이거는 그거 우리가 보면 체온이 한 2도가 내려가면 죽잖아요. 저체온증이 되잖아요. 이 안정성보다도 더 예민한 부분인데, 체온이 38도만 가면 또 입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도 신진대사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의 물질이 생명의 바탕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1도씨 높이는 데 드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걸 쓰는데 외부 자극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조건이 되는 거다. 그 물의 비열이 가장 높은데 37도에서 제일 낮아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포유류의 체온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려면 더 이제 안정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죠. 1도씩 올라가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물은 생명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물리적인 성질로 극성을 중화하는 작용이 있어요. 극성 물질을 물에 갖다 넣게 되면 몇천 분의 1로 극성이 줄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H2O 자체가 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약간의 마이너스를 띠고 이건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이걸 분해해버려요. 극성 물질을. 극성 물질도 그러니까 모든 우주에는 극성을 띠잖아요. 음과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체나 모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그런 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이런 물리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분해해버려서 음적인 거는 산소가 끌어당기고 양적인 것은 산소가 끌어당기고 수소가 끌어당겨서 두 개를 물이 매개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물은 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거울이 돼주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있구나. 물질이면 분석하면 뭐가 있는지 나오는 거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주파수라든지 정보를 분석해내면 뭐가 있다. 자기도 몰랐던 거를 알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는 거고요. 또한 이런 극성 물질이 있다면 자기 짝을 찾을 수 있게 매개를 해주는 거죠. 이러한 성질, 에너지적 성질을 이제 물리적인 성질도 되고 에너지적 성질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정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적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 능력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동정요법 들어보셨죠? 네. 동정요법이 뭐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딱 떨어뜨리면 거기에 대해서 물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워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 물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 건데 그 어떤 명체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거보다는 그거를 말했을 때 어떤 선형체 있잖아요. 그 물질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어떤 이쁘게 표현하긴 하지만 어떤 물질을 거기다 투여하기도 하는데 모두 다 어떠한 그 염체 입자나 파동이 그 물에 투여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통신능력이란 뭐냐면은 그 물에 어떤 정보라든지 물질 정보도 되고 영적인 정보도 돼요. 이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천 배가 높아진대요. 통신 능력이. 정화 능력이 수천 배가 아니라 이건 80분의 1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통신 능력은 3000배 이상으로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석해도 여기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센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구가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구의 어떤 정보가 우주에서 서로 소통되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물은 우주와 우주 간의 어떤 소통 수단일 거다. 안테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해 볼까요? 사람과 사람이 에너지를 교류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장을 만드는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자나 영 자체는 그런 통신 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 자체는 정보가 있지만. 근데 그게 육체에 딱 옴으로써 그게 통신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육체의 고유한 에너지장을 증폭시킬 수가 있고요. 그 에너지장과 어떤 에너지장이 만났을 때 어떤 인연과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적으로 에너지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삶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베이스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물의 성질을 한번 봐봤고요. 여기까지 뭐 이해는 되지 않는 부분 있어요? 은근히?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몸에서 물이 어떠한 에너지 센서 작용을 하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육체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우리 몸의 진실에 대해서 조금 봐야 하는데 요즘에 양자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의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서양 의학이 전부 다 분자나 세포 중심의 어떤 의학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의학도 있고 이제 양자물리학학이 나오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새롭게 서양 의학에서 전체적인 의학을 해야 된다면서 시작되는 의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밝혀낸 게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놀랍게도 하늘에서 밝혀낸 진실과 거의 유사해요. 왜냐면 양자에서는 처음에 이제 수정란이 딱 이렇게 생겼을 때, 아기가 수정세포가 생겼을 때요. 이게 이제 분할을 하잖아요. 분할을 하면서 사람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세포가 분열이 되는데 DNA는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DNA로 분열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미스테리래요. 생물학자의 미스테리. 왜 똑같은 모양이 나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가느냐.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이런 물리적인 세포 뒤에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류의 집합적인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얘기하는 부모로부터 오는 길몽이거든요. 이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양자역에서는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마음은 뇌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 마음은 몸하고 형태가는 거의 비슷한데 중첩되어 있는데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이야말로 세포의 진화의 주체이다 라는 걸 양자역에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몸체 말고 에너지 바디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하나를 발견했냐면 퇴행 의학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뭐 20살, 10살, 뭐 0살 해가지고 수정까지 과거를 이렇게 거슬러 가다 보니까 수정 순간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들어오더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야 해석되는 게 많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양자역에서 지금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 양자역이는 지금 아픔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양자역에서 말하는 몸은 삼중구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삼중구조냐면 physical structure, 육체적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 바디 밑에 있는 에너지장, 에너지 스트럭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정 바디가 있다고, 그것이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아까 그 세 가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 것도 이 세 가지 소스에서 어디에서 그 질병이 오는가를 봐서 육체적 바디일 때는 그 마사지라든지 침술, 왜냐면 이게는 거의 불통이 되는 거에서부터 아픔이 오는 거기 때문에 마사지나 침술 뭐 그런 걸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에너지 바디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정보 이거를 수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주사라고 하죠. 그 팔을 그 사람 몸에 뿌려지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 마인드라는 거는 표면의식, 사람에 있는 표면의식,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합적 무의식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있는 좋지 않은 기억들, 표면의식은 우리가 가장 끝에 얘기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부분, 제어하지 못하는 우울이라든지 분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서 나오는 자기를 제어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거는 인류 공통적인 뭐 전쟁이라든지 기아 이런 것들로 오는 그런 요인으로 해서 병이 왔을 때는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해서 양자학에서는 이거는 이제 심리의학으로 풀고요. 이거는 에너지의학, 그리고 이거는 바이오 메디슨,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동일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양자의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양자의학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육체적 바디가 얘기했잖아요. 인체 위에는 조직과 분자가 있어요. 장기가 있고요. 장기가 있고요. 장기가 있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분자 구조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원자가 있고, 여기에는 소립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미립자가 있고, 이거는 밝혀지지 않던 어떤 기물질이 있고, 기물질 아래에는 파동이 있고요. 파동과 에너지. 여기에는 소양자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우리하고 유사하죠. 우리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를 육체로 보더라고요. 원자라든지 여기까지 육체. 아까 말했던 그 피지컬 바디. 여기는 이제 어떤 육체의 뒤를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에너지장. 기운과 에너지와 정보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자면 수정체가 이렇게 사람으로 분화될 때 이거를 설계하고 이끄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에너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육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스트럭처는 이제 어떤 집합 의식, 집합 개인 의식, 이런 여러 가지 의식체에다가 똑같이 어떤 소립자, 미립자, 파동, 에너지, 초양자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양자에서 병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이 하늘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양자의학은 이렇고요. 이거를 이제 하늘이 우리적으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육체가 있고, 얕은 마음이 있고, 의식이 있고요. 이 뿌리인 기몽이 있습니다. 육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체, 조직, 장기, 분자, 이런 것들을 이뤘어요. 근데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70% 이상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뭘 밝혀냈냐면, 사람이 아프면 그 장기에 물이 변한다고 해요. 처음에 우리가 영혼이 사람을 몸을 입었을 때 그 육체 자체는 어쩌면 완전했을 거예요. 육체 자체의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혼들이 그리 들어와서 많은 윤회를 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병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거꾸로 몸이라는 것들이 물질적이고 안 좋기 때문에 영혼이 거기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처음에 만들어진 유체들이 전부 다 막 가지가지로 병들어 있고 이런 거에다가 영혼이 들어와서 지금 어떤 인류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을까? 요? 아니요. 저는요, 그 반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는 게 스스로는 신이 될 수 없으면 온전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삶을 통해서만이 자기의 에너지를 높이면서 사랑을 키우면서 온전한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자체는 그 영혼의 몸, 영혼체로 가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살 수도 있어요. 온전해요. 하지만 신처럼 온전하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 영혼이 약간의 교만이 있어요. 우쭐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게 몸을 입고 삶을 지고다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니 이런 문제가 삶 속에서는 이런 사건을 터뜨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드러날 수 있고, 그거를 통찰하고 하는 속에서 그 영혼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 거를 깨고 아픔을 겪으면서 그걸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이거는 이 육체의 아까 말했던 에너지적 물질적 물의 성질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몸이라는 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광자와 비슷한 물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광자라든지 그의 촉근, 에너지장 이런 식의 어떤 정보 물질로 되어 있을 텐데, 물질은 어떤 인체라는 것은 세포 구조, 물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잡고 있는 거는 경락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경락이라는 거는 고에너지 물질이거든요.
고에너지 물질이고, 이걸 흡연 통로는 또 마찬가지로 고에너지 물질도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에너지 물질을 순환시키는 것도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몬과 육체를 잡고 있는 것도 바로 어떤 고에너지 물질과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영혼과 육체의 정보를 소통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 센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영혼의 장애, 영혼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육체를 입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가 육체로 들어가고요. 그게 몸의 시스템 속에 돌아가서는 만약에 좋아한다면 조화로운 몸이 됐을까요? 하지만 어떤 오행의 부조화를 낳아서 병이 됐을 거라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영혼의 어떤 장애가 육체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이전에 어떤 삿된 어떤 몸의 마음 수준에서도 가능해요. 수많은 병이나 그것들을 통한 어떤 치료, 그리고 어떤 의식적인 문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음도 영체고 의식도 어떤 영체, 이것도 다 입자와 파동을 가진 어떤 거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 수준에서도 많은 병과 치료와 삶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더 보는 거는 이러한 몸의 마음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극복했을 때는 보다 더 큰 어떤 영혼과 육체와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삶의 체험을 통해서는 삶의 체험은 이런 에너지 센서 물이라든지 이런 파장을 통해서 기몸으로 전달하고, 기몸은 그거를 소화해서, 기몸은 바로 이제 영혼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떠한 육체로 나타나기로는 필요한 어떤 징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기마다 징후가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아픔이나 고통으로 나타나기가 가장 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몸의 아픔과 고통, 마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아픔과 고통으로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반응으로는 이렇게 나타날 것 같고요. 어떤 기몸의 어떤 정보 있잖아요. 어떤 에너지상.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게 현실 세계를 설계하는 설계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파장이라든지 에너지상은 통신을 통해서 육체를 보내면 어떤 육체와 육체 주변에 있는 어떤 에너지상들이 크게 통신하면서 필요한 인연이나 사랑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어떤 매개체 있잖아요. 매개체가 그런 모든 물질 중에서 물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깨달음의 단계로서 보자면, 어느 단계가 지나면 또 기본도 여러 층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완성을 하고, 어떤 새로운 작은 차원에서 영혼을 완성을 한다면 또 새로운 기본 차원에서 어떠한 또 아픔이라든지 인연을 또 한 번 열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들이 소화하고 나면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의 큰 기분이 거기에 대한 징후를 몸이나 마음에 줄 것이고, 또 새롭게 어떤 인연이나 사건의 장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소통 가능하게 하는 어떤 물질이 물이 아닌가 하는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티모스잖아요. 티오수. 우리는 그러시더라고요. 티모스는 바탕의 물이고 몸에 있는 이 바탕의 물은 바탕 마음을 반영하는 거다. 신하고 똑같아요. 육체에 있는 그런 물은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바탕 마음의 정보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로 나타나기에는 어떤 아픔이라던가 그런 새로운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일어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을 통찰함으로써 이 징후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아내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인연이나 사건에 대해서 지혜롭게 통찰해서 그 잔을 열어나가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모스라고 하는 건 결국은요, 바탕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 바탕의 마음을 치료한 거는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이론상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로 지금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는, 그래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체는 물이 변화하고 그 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이 병들어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른 조직들은 다른 어떤 영혼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변형함으로써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변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내부적인 거는 그래서 마음의 변화,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다,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건 뭐냐면, 육각수라든지 정화수라든지 좋은 거를 넣어서 빨리 더러운 물을 없애고 갈아주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거는 아주 소중한 징후다. 그러니까 이 아픔이나 징후를 사랑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게 왜 나타나는지, 지우려고 하지 말고 왜 이 아픔이 나타나는지를 통찰을 해야 그 아픔이 없어지는 거죠. 그 선에서부터 마음이 바뀌면, 온전해지면 이러한 것들은 또 없어지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물을 쓸 때는 우리 물수련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과정에 도움을 주는 물이 진짜로 티모스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전달이 되나요? 예. 아, 그래요? 다행이다. 나도 정말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지구의 유일한 강의였습니다. 선생님 아주 그냥 말로는